안녕하세요.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. 지난 시간에 유레아 플라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. 혹시 보셨나요? 오늘은 유레아 플라즈마와 이름도 비슷한 이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. 마이코플라즈마도 유레아 플라즈마만큼이나 성병검사 받아보신 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요. 마이코플라즈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, 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는 대표적인 질내 상재균, 공생균입니다.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, 유레아 리티쿰과 마찬가지로 이 질 안에 같이 사는 공생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임신을 했거나 면역력이 매우 떨어지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에이즈에 걸린 이런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. 가끔은 이것으로 인해 질염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생리 후나 또는 잦은 성관계를 같은 이유로 질내 환경이 잠시 망가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.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가 성관계를 통해서 옮겨질 수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임신 준비 중에 발견이 되었거나 질 분비물이 늘어나고 냄새가 나거나 가려운 질염 증상이 현재 있는데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를 합니다. 아무 증상 없이 그냥 검사해서 발견되었다고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. 남자친구까지 같이 치료받을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. 성병이 아니기 때문이죠. 이걸 없어질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일정 기간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졌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. 재검해서 호미니스가 없어졌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런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경우가 다릅니다. 이건 성병이에요. 제니탈리움은 발견이 되면 남자친구나 남편분도 같이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하고 치료하시고서 3주 정도 지나서 재검사를 받고 제니탈리움이 없어졌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호미니스나 제니탈리움이나 둘 다 성관계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고 호미니스도 질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왜 제니탈리움만 성병일까요? 그건 바로 이 제니탈리움이 병원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병원성이 높다는 말은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. 더군다나 이 제니탈리움은 질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궁 경부, 그리고 자궁 안쪽에, 자궁 내부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이 자궁 주변의 이 나팔관에도 영향을 주면서 골반염까지 갈 수도 있어요. 클라미디아 임질 영상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나팔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골반염은 여성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죠. 당신 질염은 무시하나요? 질염도 힘들다고요.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염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질염은 성관계와 무관하게도 생길 수 있는 데다가 치료만 하면 어떤 다른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으니까 이 골반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호미니스가 무조건 질염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pH 4.5 정도의 약산성 환경과 질 유산균이 80%를 차지해야 하는 이 건강한 정상적인 질내 환경이 망가졌을 때에만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병원성이 낮고 그냥 상재균으로 보자는 것입니다. 예를 또 들어보자면 이 손에 묻어있는 포도상규균, 여기 세균이 많겠죠.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를 평소에는 일으키지 않습니다. 근데 일반적이지 않게 이 손에 상처가 난다면 그 상처를 이 포도상규균이 감염시켜서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. 이것과 마찬가지로 호미니스도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어떤 특수 상황에서는 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. 다시 제니탈리움으로 돌아와서 요즘 제니탈리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항생제 내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. 이 마이코플라즈마나 유레아 플라즈마에 걸렸을 때 흔하게 사용하는 항생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성분의 항생제 또는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성분의 항생제를 사용합니다. 근데 이 항생제들에게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꽤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CDC 가이드라인에서는 2주간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항생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.
2주나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니 꽤 힘들겠죠. 근데 실제로 이 진료실에서 제니탈리움을 한 가지 항생제로만 치료했을 때 균이 안 없어지고 계속 나와서 애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. 항생제 먹기가 힘드시더라도 이 2주간 치료를 다 마치셔야 확실히 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는 건강한 여성에서 10%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제법 흔한 공생균입니다. 성관계로 옮겨왔는데 공생균은 무슨 공생균이야?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균은 아니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호미니스가 묻을까봐 두려워서 평생 성관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? 그건 손에 세균 묻을까봐 엘리베이터 버튼도 직접 못 누르는 그 코로나 심할 때의 그런 특수 상황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제니탈리움 같은 성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치료를 하고 가끔 지렴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면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. 지렴은 여자의 감기라고 쉽게들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렴이 종종 걸리기 때문일 겁니다.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나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공생균이지만 이따금 지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균은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안녕.